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회 잇몸과 치아입니다. 잇몸과 치아는 많은 치과 관련 의료진분들이 여러가지 소견으로 많이 알려들 주시는데요. 거의 모두가 공통되게 딱 이건 4가지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양치질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저는 이전에는 양치질은 회전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 건지 확인해 볼까요? 양치질 기본 상식. 자신에게 맞는 칫솔을 사용해라 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칫솔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칫솔은 여러분의 잇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칫솔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치아 2개에서 2개 반 정도의 크기가 좋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칫솔인데 이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칫솔 모의 강도도 중요한데요. 먼저 잇몸 질환이 있거나 이가 시린 사람들은 미세모를 추천드리고요.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강도가 조금 더 강한 중간모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중간 강도의 칫솔모가 더 세균을 닦아내는데 좋기 때문이네요. 양치질을 하다가 칫솔로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미세모가 더 좋습니다. 다음은 칫솔모의 모양입니다. 굴곡 모양, 빗살 모양, 물결 모양 등등 있는데요. 굴곡 모양은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이미 잇몸이 내려앉은 분들은 치아 옆면이나 치아 뿌리까지 노출된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각도에서 닦아줄 수 있는 빗살 모양 칫솔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아가 고르지 못하고 삐뚤삐뚤하다면 물결 모양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미세모이면서 저런 모양이고 크기도 적당한 칫솔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구하기 귀찮아서 아무거나 사용하고 싶은데 마침 집에 이미 사놓은 칫솔이 미세모다 하신 분들은 미세모 칫솔을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다른 것이면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교체하시고요. 다음에 바꾸더라도 미세모는 그냥 쓰세요. 칫솔은 2에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좋고요. 혹시나 감기 같은 병에 걸렸을 때 쓴 칫솔은 병이 다 낫고 교체해주거나 소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평소 칫솔 보관하는 것도 양치가 끝난 직후에는 흐르는 물에 칫솔을 세척해주세요. 그리고 보관도 습기가 좀 없는 곳에 칫솔통에 넣어서 보관해주시고요. 칫솔통도 살균이 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살균이 안 되더라도 통과 칫솔은 베이킹소다나 소금물 또는 다들용 구강청 결제를 사용해서 소독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소금물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칫솔을 그냥 보관할 경우에 칫솔에도 엄청난 양의 세균이 생긴다고 하니까 보관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독을 하는 방법은 전자레인지가 좋다고 하는데 전자레인지는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어서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구강청 결제는 30분 정도 칫솔을 담가뒀다가 햇빛에 말리시면 되고요. 베이킹소다는 따뜻한 물에 1티스푼 정도 넣고 녹이신 후에 칫솔을 넣고 20분 정도 담가뒀다가 햇빛에 말리시면 됩니다. 소금물도 따뜻한 물에 1티스푼 넣으시고 5분 정도 담가뒀다가 햇빛에 말리시면 됩니다. 칫솔과 칫솔통은 따로 다른 컵에 소독하세요. 칫솔과 칫솔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양치질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양치질 하는 방법은 대충 7가지 정도 본 것 같은데요. 어느 방법이든 정확히 좋고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옆으로 닦으면 잇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다른 방법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양치질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양치질은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 회전법이죠. 이렇게 잇몸에 칫솔을 대고 치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닦아내는 방법인데요. 먼저 칫솔에 치약을 일정량 묻힌 후 음식을 씹을 때 직접 닿는 부분을 찹찹 그냥 닦아줘요. 그럼 치약이 어느 정도 불어나죠. 그럼 순서를 정해서 아래 오른쪽 앞면부터 닦아줍니다. 그냥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잇몸에 묻어있는 세균을 닦아낸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너무 힘을 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치약에는 미세한 돌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 돌로 치아에 있는 세균들을 살살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잇몸에 칫솔이 닿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잇몸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눌러서 닦는다 생각하고 해주세요. 앞쪽, 뒤쪽, 위아래 다 닦았으면 맨 끝에 어금니 쪽의 끝부분도 닦아줍니다. 여기가 가장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죠. 위아래 양쪽 끝에 어금니 4개를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 부분을 치실로 닦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엄청 힘들어요. 칫솔로 최대한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여기까지 해주고 이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는 틈을 닦아주면서 잇몸 마사지도 해줘야 합니다. 이 틈에 세균을 잘 안 닦아서 잇몸과 치아가 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잇몸 마사지도 할 겸 양치할 때마다 꼭 해주세요. 칫솔을 45도 각도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살짝 대고 진동을 주듯 흔들어줍니다.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살살 진동으로 마사지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치아 방향으로 쓱 해주면서 한번 또 닦아주기. 이런 식으로 전체를 또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혀 안쪽부터 칫솔로 슥슥 닦아주면 끝입니다.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치과 의사분들이 말한 그 두 번째, 바로 치실입니다. 치실의 사용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치실을 적당한 길이 약 30에서 40cm로 잘라서 양쪽 끝을 중지에 감아줍니다. 이때 한쪽 손에는 고정만 시킬 정도로 감고 나머지 쪽에 많이 감아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내려간다고 강하게 힘을 주면 잇몸이 다칠 수 있어요. 잇몸도 닦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치실로 치아 사이를 닦아내면 그 부분에 세균이나 음식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적게 감은 쪽으로 묻고 많이 감은 쪽이 풀어주면서 사용 안 한 치실로 바꿔줍니다.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고 한쪽 방향에 힘주고 3에서 5회 정도 닦아주시고 반대쪽 방향도 힘줘서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리나 레진 같은 치료받은 치아는 치실을 강하게 빼면 빠져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실은 처음 사용해보면 엄청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네요. 신기해서 구입 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어금니 쪽에 사용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데요. 치실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을 사용해보니 조금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구입하실 때 치실의 굵기를 잘 보고 구입하셔야 돼요.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평소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치실보다는 좀 굵어서 치아 사이가 좁은 분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 어금니까지 넣기도 좀 불편한데요. 팁으로 조금 휘어서 사용하시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휘어져 있는 것도 판매를 하는데요. 저는 찾지 못해서 그냥 이런 모양을 구입했습니다. 몇 번 사용하다가 치실 사용이 익숙해져 지인 다 줘버렸어요. 한 개당 17원 정도 해요. 그리고 치실에도 불소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불소 성분이 있는 게 조금 더 충치 예방에 좋다고 하네요. 요즘은 워터픽이라고 물로 음식물 제거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이 비싸서 사용해보진 못했어요. 다이소에 9,000원 하는 워터픽도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험해보세요. 치실 말고도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웬만하면 치실로 먼저 쓰시고요. 본인의 치아가 평소에 이쑤시개 등을 자주 사용해서 많이 벌려졌다면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치실이나 치간 칫솔은 저녁 때 아니면 잘 안 하게 되는 게 사실이죠. 회사에서 치실까지 하고 있긴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만 하고 있습니다. 음식 섭취할 때 전부 하면 제일 좋지만 여유가 안 된다면 저녁에라도 꼭 하는 걸 추천드려요. 세균들이 음식물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가 자는 시간에는 양치나 치실을 안 하고 자버려서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밤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충치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 자기 전에는 꼭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음식별로 양치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30분 정도 후에 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뭐 콜라, 냉면, 신주스나 음료수, 와인, 맥주 등등 보통 자극적인 음식들은 모두 30분 후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음식들은 산도가 높아서 그런데요. 산도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 탈유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탈유 현상은 치아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렇게 치아가 약해졌을 때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 표면을 오히려 손상시킬 수 있어요. 보통 탈해된 치아는 침 속에 있는 칼슘 성분에 의해 회복되는데요. 그 시간이 보통 30분 내외로 걸립니다. 그리고 당도가 높은 음식, 즉 달달하거나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바로바로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다 먹고 양치 전까지 물만이라도 입안을 헹구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는 어떨까요? 내 위에 설명했듯 산성은 30분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고 달달한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양치 후 커피는 마시면 또 30분 후에 양치를 해야죠. 하지만 저는 양치 후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양치를 안 합니다. 스위트 아메리카노는 합니다. 아메리카노는 당분이나 끈적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양치하기 귀찮아서 블랙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단, 커피는 몸의 수분을 밖으로 빼내는 현상을 일으켜요. 그러니 커피 드시면 물을 자주 드세요. 그래야 입안이 건조해지지 않아서 침이 자주 나옵니다. 그 침은 입속 세균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요. 양치는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치를 많이 하게 되면 치아의 마모도 그만큼 빨라지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생활하다 보면 간식도 당기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술도 한 잔 할 수 있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양치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걸 먹고 양치를 하겠다. 안 먹고 양치를 안 하겠다. 조금만 참았다가 음료수 먹고 같이 양치를 하겠다. 식후에 커피 한 잔 하고 30분 지나서 같이 양치를 하겠다. 이렇게 가장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양치질과 치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다 하시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도 잇몸과 치아는 저처럼 눕기 전에 버릇처럼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나머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칫솔부터 구하시고 양치질 할 때 연습해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